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3월에 있었던 학평을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신유형 없고 평이했던 3월 학평이었습니다. 주요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대체로 쉬웠지만 수능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접한 고3 수험생 특성상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평입니다. 국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능의 출제 기조 유지하면서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문항에서는 낯선 고전소설 지문이 출제돼 시간 안배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종로학원은 기술 지문은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체감 난이도 격차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평을 내놓았고요. 비문학 독서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보다 일치, 불일치 문제들이 평소보다 많이 출제됐고 문학도 대체로 문제 속의 선택지가 평이해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수학은요, 이른바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전년도 수능보다는 약간 쉬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4점 문항의 난이도가 낮았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투스 에듀와 종로학원은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문항들의 유형이 지난해 수능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의미는 신유형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능 1등급 비율이 4.71%로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을 만큼 어려웠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문제들이 선택지에서 정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의 고난도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 4월 같은 3월에 본 시험이라 원래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1, 2월에 공부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능감을 확인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아마 우리 고3들은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한 게 지난 2달이었을 거거든. 네. 그러면 내가 2달을 공부했더니 아 이런 게 있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어떤 효능감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내가 집중적으로 수1, 수2를 공부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복기하는 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로는 이성적이면 정시로는 어디가 가능하고 수능 최저가 어디까지 될 것 같고 수시는 이제 2학년까지의 이미 내신하고 비교과가 있으니까 거의 서류의 8, 90%는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수시로는 여기 갈 수 있고 정시로는 여기 갈 수 있네 정도를 견주어 보는 바로미터로 사용하는 게 뭐 그런 게 세 가지 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의미가 없어졌고 다시 개학해가지고 뭐 진 다 빠지고 이제 뭐 다시 수시로 가야 된다고 세뇌당하고 막 내신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쨌든 2달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로는 조금 시기가 늦은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목별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찝어내 가지고 걔를 보완하는 오답 노트로 활용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가 주체, 그러니까 요 이제 3월 모의고사 평가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능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신유형을 낼 수는 없잖아. 그게 당연히 신유형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뭐 킬러 문항을 빼라 마라라는 논란으로 기존에 유지됐던 수능의 기조가 약간 흔들린 거 아니야. 이 외풍에 의해서 뭐 철학 문제 내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빠졌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그럼 서울시 교육청이 그걸 따라가서 그대로 카피해서 문제를 내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킬러 문항 없애는 생각과 다르니 우리는 이걸 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킬러 신유형은 없애야 되는 거지. 있으면 이상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건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오답 노트처럼 활용해서 약점 보완에 쓰자 이거고, 두 번째로는 내 수능 성적으로, 현재 성적으로 가장 최근에 본 게 가장 나의 현실과 일치하잖아. 그 뭐 어제 키 잰 게 맞아요? 5년 전에 키 잰 게 맞아요? 어제가 맞죠. 그치? 그러니까 11월 모의고사보다 2학년 3월 모의고사보다 이게 가장 그래도 최근에 본 거니까 이 성적에 근거해서 내가 정시를 어디 갈지, 수능 최저는 어디까지 맞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래서 3월 말 현재 이거는 뭐 어디가를 활용해도 되고 우리 피기맘의 수시 판정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돼. 이런 프로그램은 많아요 요즘. 아마 서울시 교육청이나 각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야. 그러면 현재 내 내신 성적으로 어디 가능하고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어디가 가능한지를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걸로 활용하는 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모의고사 해설뿐 아니고 요즘 뭐 이제 설명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의대 정원은 아직 확정 안 됐지. 그다음에 무학과를 한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확정 안 됐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네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작년에 이랬으니 올해도 이럴 거다. 이거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설명회들이 되게 두루뭉술한 게 많고 그냥 작년 분석 정도인데 작년 분석도 큰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인원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게 많은데 제가 뭐 저기 각 교육청이 한 것도 잠깐 보고 했는데 진짜 열받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설명의 기본이 고3은 수능이 안 되니 수시에 집중해라야. 그냥 메시지가 마치 고3은 태생적으로 옛날에 양반과 상민이 있었듯이 양반과 노예가 있었듯이 재수생은 양반이어서 수능을 잘 보고 고3은 양반이 아니니까 니들은 수능 못 봐. 그냥 수시나 준비해. 이건 고정이야 고정. 그리고 수능 공부는 그냥 뭐 저기 최저나 맞추면 다행이고 뭐 이런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 보고 열이 확 받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3월 말 4월 초 현재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무얼 더했을 때 현재보다 더 좋은 대학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근접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내신을 죽도록 한다. 죽도록 할 내신이 없어요. 거의 이제 다 결정이 되었어. 2번 남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내신 등급에 영향을 주는 과목은 되게 작고 나머지는 그냥 ABC 나오는 거밖에 없어. 그런 게 내신 다야. 이걸 다 퍼펙트 하다고 해봐야 2학년까지 망한 걸 얼마나 만회할 것이냐 2학년보다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의 이거는 보장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가장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해라. 학종을 준비해라. 쓸 날은 뭐밖에 이제 독서 못 쓰지. 상도 안 되잖아요. 그럼 쓸 날은 3학년 때 있는 그 세특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뭘 하라고. 보고서를 내라. 그럼 선생님이 막 편법으로 원래 보고서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편법으로 뭐 과학 선생님이 얘가 실험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써주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뀔까. 2.5등급인데 내가 평균 그러면 부산대 공대 정도 갈 수 있는 부산 사는 학생이라고 쳐봅시다. 2.5면 부산대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교과로 가면 되지. 세특을 굳이 열심히 그걸 써서 해가지고 굳이 왜 학종을 내라고 하는지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2.5등급 받은 부산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 그 저기 세특이든 뭐 비교과를 뭘 할지 모르겠는데 비교과로 뭐 어벤져스 정도 하면 모르겠어요. 지구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구해도 쓸 수가 없거든. 그 상황인데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2.5등급에서 부산대를 교과 전형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생이 그걸 했다고 부산대 이상의 대학에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서성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서성한 일반고 학생이면은 학종에서는 2등급 초반 정도의 내신이 대부분 붙어요. 어디가 발표된 결과를 보면. 그러면 중앙대는 안전빵으로 갈 수 있을까? 뭐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더 얻어지는 결과값이 없는데, 근데 수능의 경우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뭐 부산대 만약 이과라고 치면 거기 수능 최저가 2합 5거든요. 네. 그러면 2, 3, 뭐 이 정도, 평균 2 정도 나온다고 쳐봐. 내신이 2니까 평균 2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수학 한 문제, 국어 한 문제를 더 맞았을 때, 현재는 부산대였는데, 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역이 바뀌어 있어요. 효능감으로. 그러면 그걸 해봐야지. 내가 6개월을 투자해서 뭔가를 했을 때, 지금보다 그 투자의 결과가 더 나아지는 쪽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거는 그냥 선택지에서 제외한 거야. 고3은 수능 안 돼. 뭐 고3이 수능 못하는 걸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고3이 수능을,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던지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고3하고 재수생이 있으면 재수생이 수능 성적이 좋잖아요. 네. 그건 객관적이야. 그쵸.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재수생이 고3보다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IQ가 둘이, 재수하면 IQ가 좋아지는, 친구 중에 재수해가지고 IQ가 좋아지는 학생이 있나요? 그런 거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갑자기 뭐 기본 점수를 주나? 그런 우대? 너는 귀하는 재수해서 불쌍하니 2점을 더 줍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럼 IQ 바뀐 거 없죠. 추가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실패해서 열받은 거? 그래, 그럼 동기부여가 좀 돼. 뭐 이거는 있긴 하지만 뭐 결정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결론은 공부 시간이에요. 재수생들은 2월 중순부터 7시에 일어나서 눈물 젖은 아침밥을 먹고, 이번엔 성공하리. 그렇지. 아빠 엄마보다 먼저 먹든가 굶고 빨리 나와야지. 나와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학원 가서 이제 4시까지 수업을 하고, 한 4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6시간 풀로 자습을 하고, 집에 와서 잘라고 보니 눈치 보이니 이제 1시까지 더 공부하고. 뭐 그 절대적인 공부 시간, 수능만 해요. 내신 안 하죠. 재수생이 뭐 이 시기가 4월 말이 되면 내신 봤던 추억이 생각나니까 나도 물리 실험을 한번 해볼까?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능 공부 시간이 거의 4시간 이상 차이나, 하루에 3시간, 4시간 차이 난다고 쳐봐. 일주일이면 30시간에. 이게 한 달이면은 120시간에. 100시간 맞나요? 맞죠. 이게 6개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 차이지. 우리 고3들은 아침에 일단 눈이 안 떠져요. 힘들어. 그래서 막 늦어가지고 지각으로 갔는데 1교시부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고3은 수능 안 되니까 그 얘기부터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투 선생님이, 수능 아니죠. 물리투 선생님. 난 수능 안 봐요, 그걸로. 물리투 선생님이 열강을 하시고 받아 적고, 숙제 안 하면 죽인대.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그 숙제를 한 다음에 세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이죠. 물론 수능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능보다 이상한 어떤 교재 하나 채택해서 읽고 해석을 하거나 작문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하고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괜히 부르더니, 야, 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책을 읽고 뭘 설문조사라고. 그 수능은 이러다 보니 수능이란 게 있었나? 헷갈려. 그러고 살아.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일 모의고사 본대. 아직 수능이 있었나요?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고3과 재수생의 성적 차이는 저는 거의 80% 정도는 공부 양의 차이다. 수능 공부 양의 차이.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수능 공부 양의 차이를 더 점점 못하게 하고 내신을 올리면 인생이 바뀐다. 그 다음에 뭐 보고서를 하나 쓰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짓말로 이걸 못하게 막고 있는 현실이 더 문제인 건지,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고3이나 학부모님들은 현재 2학년까지의 8번 시험 본 내 성적의 결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보시고 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내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체크해 보고 그랬을 때 지금부터 내가 수능 공부를 재수생과 동일하게 원래 이게 정상이야. 수험생은 원래 재수생과 동일하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고3의 정상이에요. 저희 때도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얘는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 내신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2.5등급이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변할 게 많이 별로 없는데요. 없잖아. 네. 그럼 이거는 해도 의미가 없는 걸. 그러니까 이미 다 빨아놓은 빨래를 한 번 더 빠는 거야. 그게 거기다 시간을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어떤 고3과 재수생의 차이는 공부 시간의 차이가 결정적인 거다. 고3들도 내가 뭘 했을 때 대학 가는데 이득이 더 되는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쓰는데 지금 이 3월 결과 보고 이제 앞으로 시간 설계를 하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속 터져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누군가는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래도 진짜 수능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설명이 괜히 봤어 안 볼 거. 눈 베렸는데 그걸 보면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뭐 일제시대 말기 한 1942년 정도에 우리나라는 해방될 일 없어. 그 얘기랑 비슷해.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되게 오늘 좀 고3은 원래 수능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씨.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